우물 밑에서 올라온 복수와 잊혀진 약속. 장날이 되면 장터 우물가에 이상한 쪽지가 붙습니다. 첫 손님과의 약속을 깨지 말 것. 그 쪽지를 무시한 상인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죽었습니다.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나타나 그들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그네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엽 상골과 큰 고을을 잇는 길목에 연포장이라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마다 장이 섰고 해가 뜨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터에는 누구도 바닥을 본 적 없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았고 물은 항상 맑았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우물 옆에는 꺼지지 않는 등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등잔은 언제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켜두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포장에는 사람들이 쉬쉬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장터에서 한 장꾼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방식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서 맞아 죽었고 시신은 우물에 던져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날마다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보퉁이 하나만 든 채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날 저녁이 되면 모든 상인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나그네를 봤느냐 혹은 오늘은 그 나그네를 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가 장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포장 끝자락 낡은 초가집에는 젊은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연아였고 7살 난 아들 도유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연아는 장터에서 나물과 약초를 팔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연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녀의 남편 도경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장터에 큰 불이 났던 날 남편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을 것이라 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도 없었고 제사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남편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장터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날마다 우물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불이 난 날 밤 연아는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발밑에는 남편 도경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아가 소리치려는 순간 연기가 치솟으며 그 장면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연아는 검은 갓의 나그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장날 연아는 늘 하던 대로 좌판을 펼쳤습니다. 도유리는 옆에서 엄마를 도와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아직 장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좌판 앞에 섰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자 검은 가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그네였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본 그 뒷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갓, 똑같은 도포,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습관적으로 나무를 집어 종이에 담았습니다. 도유리가 대신 값을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동전 맷잎을 건넸습니다. 동전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하가 나그네의 얼굴을 보려는 순간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새로 온 비단 장수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그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동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동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오늘 장에서 쓰는 돈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동전 둘레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글자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평평할 평자가 아니라 팽개칠 팽자처럼 보였습니다. 연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장수가 갑자기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연하는 달랐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 검게 그을린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자신이 받은 동전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큰 일에 휘말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유리를 끌어안고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누군가 마당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문살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로 이상한 형체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불길과 연기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너무 무서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도유리를 데리고 마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연포장 근처 산자락에는 연월당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연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월당은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연포장에는 한 장꾼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 장꾼의 이름은 강서방이라 불렸습니다. 본명은 아무도 몰랐고 그저 강씨 성을 가진 서방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강서방은 장터에서 잡화를 팔았습니다. 침, 바늘, 실, 그릇, 작은 농기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강서방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온 손님에게는 항상 정성껏 물건을 보여주고 가격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첫 손님과의 거래가 그날 하루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장터에서 비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향로였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훔쳐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강서방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강서방이 부잣집 아들의 자판 근처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강서방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장본인이 훔쳤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강서방은 자신의 물건을 모두 뒤집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미 어딘가에 숨겨뒀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강서방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서방은 장터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매질을 했습니다. 강서방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외쳤습니다. 강서방이 죽고 나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강서방의 시신을 우물에 던진 것입니다. 우물은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잃어버렸던 향로가 부잣집 아들의 짐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잘못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서방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고 우물에 버린 일은 비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옆 등잔이 저절로 켜진 것입니다.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등잔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장날마다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을 함부로 대한 상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인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죽었습니다. 연월당은 이야기를 마치고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그네는 강서방의 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장터를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첫 손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강서방의 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월당은 대답했습니다. 우물 밑으로 사라진 강서방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30년이나 지났으니 이미 뼈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이름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부르고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연월당은 장터 한가운데서 강서방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방의 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강서방을 죽인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연하는 다음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장이 서는 날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좌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물 대신 작은 나무판을 앞에 놓았습니다. 나무판 위에는 쌀 한 줌과 물 한 잔, 그리고 검게 그을린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 장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강서방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서방이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는지, 그의 시신이 우물에 버려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이 든 상인 한 명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연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서방이 평생 지켰던 원칙, 첫 손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서방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가의 등잔불이 갑자기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새파란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꽃 속에서 형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쓴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불린 것입니다. 나그네는 연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가라앉아 우물 속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검게 그을린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져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 조각과 작은 빛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서방이 살아생전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품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연하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연하는 그 물건들로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물가에 제단을 차리고 강서방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강서방은 제대로 된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 등잔불이 조용히 꺼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이 마침내 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위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연하에게 고맙다고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서방은 연하에게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도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경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알게 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남편을 죽였느냐고, 왜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서방은 대답했습니다.
도경은 30년 전 강서방을 우물에 던진 사람들 중 한 명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경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한 늙은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도경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날 밤 장터에 불을 낸 것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경을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도경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강서방은 연하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줬습니다. 꿈에서 깬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연월당을 찾아갔습니다. 연월당은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범인을 직접 고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난 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다시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장이 서는 날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몇 해 전 불난 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불을 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불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장터 전체를 불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경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서방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한 늙은 상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0년 전 강서방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경을 죽인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늙은 상인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강서방을 우물에 던졌다고 도경을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관아에 고발하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쳤습니다. 검은 물줄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줄기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쓴 강서방의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경의 혼도 있었습니다. 두 혼은 늙은 상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늙은 상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혼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늙은 상인은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 빠졌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서방과 도경을 죽인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하는 마침내 남편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포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검은 갓의 나그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의 등잔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서방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우물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강서방의 이름과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날마다 그 비석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을 기억했습니다. 연하는 장터에서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물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의 이야기, 도경의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도유리는 자라서 장터의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수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장터에 나왔습니다. 우물과 비석 옆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강서방과 도경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연하에게 고맙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강서방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우리는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도경도 연하에게 사랑한다고,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두 호는 밝은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슬픔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연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장터에 나간 연하는 우물가를 지나갔습니다. 우물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비석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강서방께 그리고 남편 도경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쉬라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연포장은 그날도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존중했고 특히 첫 손님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강서방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첫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것입니다. 장터는 더 따뜻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정직해졌습니다. 강서방의 혼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연하는 70이 되던 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우물과 비석 옆에 묻었습니다. 강서방의 비석 옆에 연하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도경의 비석도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장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유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손자에게 강서방과 연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연포장의 전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연포장을 찾는 사람들은 우물과 비석을 봅니다. 세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터 어귀의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오래된 전설을 듣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에 연포장이라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직한 장공 강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는 첫 손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검은 갓을 쓴 나그네가 되어 장터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연아였습니다. 연아는 강서방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서방의 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아도 남편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졌고 장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연포장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웁니다.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을, 첫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배웁니다. 강서방과 연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물가는 조용합니다. 달빛이 물 위를 비춥니다. 더 이상 등잔불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혼들은 모두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봅니다. 달 밝은 밤 우물가에서 세 개의 그림자를 봅니다. 강서방과 도경과 연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함께 장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연포장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은 갓의 장군 이야기입니다. 억울함과 복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연포장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당신도 기억해 주십시오. 강서방이라는 정직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용감한 여인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장터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장터를 지날 때마다 생각해 주십시오. 첫 손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을. 사람을 값으로만 보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서방의 혼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연포장의 모든 상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연아도 이제 평화롭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승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용기와 정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연포장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도유리의 후손들은 여전히 장터에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수집합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포장은 지금도 번영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물가 비석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비석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서방, 심연아, 도경. 그들의 이야기가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포장의 전설입니다. 검은 갓의 장군과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기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강서방과 연아와 도경을,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생각하십시오.
첫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함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연포장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교훈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강서방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